정말 좋은 사람은요, 속이 넓어야 돼요. 서로를 품어주기 위해서는 속이 넓어야죠. 이 김구 선생님께서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는데요.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대요. 네, 세 번째. 어떤 관계를 맺는 거냐면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홀로 있는 겁니다. 고독한 것, 외로운 것. 그래서 불쌍해 보이는 거죠. 누가 좀 불쌍해 보여요? 쌍이 아니면 불쌍해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요. 나를 위로해줄 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를 위로할 짝이 없다? 내가 함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진짜 외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배필을 만드신 거죠. 그게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 배필은 이런 거예요. 도와줄 게 있는 배필이죠. 아담 안에 도와줄 게 있다. 아담 안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돕는 배필인 거죠. 내가 만난 사람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전제하에 결혼하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되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안에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우라고 이 사람의 배필이 되었군요.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모드에서는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모든 배필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을 구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해달라고. 그 바라는 배필의 모드에서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도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은요. 속이 넓어야 돼요. 서로를 품어주기 위해서는 속이 넓어야죠. 이 김구 선생님께서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는데요.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대요. 네 번째, 떠나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뭘 떠나는 거냐면 네 가지를 떠나는 건데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1차 대상이 부모여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여야 돼요. 부모님들의 어떤 말 한마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정서가 여러분에게 전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정과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제1 우선순위는 부부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 누군가의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의 정서가 여러분의 정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영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 가운데 그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깊게 관여하는 거예요. 너 이래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며느리한테 너 교회 갔어? 순례배 들었어? 뭐 했어? 뭐 이런 식. 근데 그런 부분을 은근히 기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만약에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때 남편이 조정하고 중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거둘 때가 있어요.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남편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부인이 은근히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 역시 부부 안에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경제적 독립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만약에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액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분의 조언이 함께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집 해주시고 뭐 해주고 뭐 해줬는데 부모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간섭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밀쳐내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등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면 재정적인 부분에 독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반드시 두 분의 수입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재정 설계를 하셔야 돼요. 결혼은 현실이야 라는 단어 많이 듣잖아요. 그 현실의 중요한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다섯 번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봤더니만 이런 커플 나오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둘이 쇠사슬을 묶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밥 먹을 때도 이게 같이 먹고요, 양치질 때 같이, 씻을 때 같이 씻고, 같이 쇠사슬 묶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막 영상 찍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헤어졌어요. 이런 연합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막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몰입하는 것, 그런 것이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연합은 뭐냐면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높은 우호감이 있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친밀감이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함께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고요. 두 번째, 관계에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없는 관계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잘 싸우셔요. 잘 싸워야 돼요. 파고로 치지 않는 네 가지 대화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첫 번째, 비난. 너 맨날 왜 그래 도대체? 너 언제 사람 될 거야? 이런 거. 두 번째, 방어.
비난이 왔는데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를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쏘아 붙이는 거죠. 너는 안 그래? 지금 나 혼자 이상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경멸. 진절머리 난다 진짜. 사람이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존재를 건들면 헤어날 구멍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담쌓기로 들어갑니다. 대화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파고로 치닫는다. 그럼 어떤 싸움을 하셔야 돼요?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담을 쌓지 않는 거예요. 경멸하지 않는 거예요.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I 메시지, U 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는 주어를 I로 두는 거고요. 긍정적인 것을 말할 때는 주어를 U로 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친밀감을 위해서는요. 꿈 이루기와 의미 공유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서로의 꿈이 합쳐져야 됩니다. 서로의 비전이 합쳐져야 돼요. 결혼했는데 서로의 꿈이 달라. 서로의 비전이 다르고 서로의 원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꿈과 의미를 격려해줘야 돼요. 당신 정말 멋지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게 함께 모아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저쪽으로 갑시다. 이런 목표로 갑시다. 라고 해서 그 목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의미 공유하고 소망을 품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그냥 애 낳으면 애 키우는 거고 그냥 이렇게 뭐 은퇴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면 인생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울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돕는 배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요청되어지면 요청하세요. 도와달라고. 나 연약하다고.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신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또 하나 부끄러워할 짓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정서적으로 이미 이혼한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정서적 외도예요. 함께 살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이미 누군가를 품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나쁜 걸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고 부정을 저지르면 배우자에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부관계 되었으면 좋겠어요.